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년 전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교육감 후보들이 다시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교육감 후보들도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읍면 지역 민속 5일 시장을 찾은 김광수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4%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김광수 후보는 이성문 후보의 교육감 재임 시절 디지털 격차로 학력 격차가 커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 컴퓨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90% 이상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 집에서 쫙 준비되어 있더라면 아이들이 아주 편리하게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도시나 농촌이나 농어촌이나 좀 아이들이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려고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성문 교육감 후보 역시 같은 지역 민속 5일 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성문 후보는 재임 기간 읍면 지역 학교들을 작지만 특성 있는 학교로 육성해왔다며 농어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제 수준의 IB 교육 과정을 읍면 지역부터 보급해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학교 줄 세우기 현상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표성과 성산과 남원 지역을 IB 지구로 만들면서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정을 중심으로 안덕과 환경까지 IB 지구를 만들므로써 국제학교와 공교육이 국제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장 출신인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와 정교조 출신인 진보 성향의 이성문 후보는 서로가 이념 편향적이라며 성명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홍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유권자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로 유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유세장, 후보가 지지연설을 벌이는 차량 연단을 향해 한 검은색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유세 차량 바로 앞에 멈춰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운동원들이 놀라 옆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연단 위에는 후보와 배우자, 아들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이들을 향해 고성을 지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유세 소음이 심해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법이 허용한 정당한 유세를 방해한 행위라며 더 이상 후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차량을 향해 돌진해 들어온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야만적 행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폭력적 행위를 자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또 제주시 연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위 햇빛가림 시설물을 파손한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9번째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 선거구 통합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와 국민의힘 김원찬 후보가 이 맞대결을 펼치는 곳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
환경추자면 선거구는 1차 산업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고령화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현역 전함수 도의회 의장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와 국민의힘 김원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는 제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지내고 제주도당 농어민 소득 증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 전세버스 업체를 경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쌓은 경험을 통해 환경 투자를 농사짓기 좋은 동네,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동네로 만들어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후보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의원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손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촌 인력 뱅크를 운영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합리적인 인건비를 제한하여 농어민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원찬 후보는 제주도당 재정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찬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예술 특구 산업을 추진하고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 택배비를 보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해서 관광객도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저지에는 특히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 확장과 관련해 김승준 후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하고, 김원찬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환경추자면 선거구에서 고령층 민심의 방향이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압을 주도하며 학살 주범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박진경 대령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은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감옥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했었는데요. 이 조형물은 오늘 2달여 만에 강제 철거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감옥 형태로 설치된 조형물 철거를 막아선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로 인부가 들어섭니다. 조형물 고정못이 하나씩 뜯겨져 나가는 동안 시민단체 회원들은 4.3 학살의 주범을 추모할 수 없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의 감옥에 박진경을 받을 겁니다. 오늘은 철거돼도! 철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조형물은 완전히 뜯겨져 화물차에 실립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의 구연대장으로 부임해 무차별 진압을 감행했고, 부임 한 달여 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이런 박 대령을 역사의 감옥에 가두겠다며 지난해 3월 추도비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박진경 추도비에 설치했던 감옥 조형물은 2달여 만에 철거돼 사라졌습니다. 4.3 기념사업위원회는 보훈청의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은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초토화 작전을 결정하고 집행한 박진경을 여전히 추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왜곡이고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는 보수단체 회원도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주도민과 원어초에서 1952년에 때 세운 건데 하나의 4.3이 역사물인데 그걸 가져서 도민 학살했다 뭐 했다 조형 철창 감옥 설정은 대단히 잘못이에요. 보훈청은 조형물이 공유재산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돼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4.3 역사의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92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305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6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71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8%, 재택치료자는 2,100여 명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연동 일대 호텔과 상가, 주택 등 260여 곳의 전기 공급이 끊겨 이 일대 주민과 관광객들이 1시간 10여 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연동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교통정체를 겪는 구급 차량을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중앙여고 사거리 인근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발견해 제주대병원 응급실까지 에스코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 이송 중이던 환자는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독색당은 확장공사가 재개된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의 첫 삽인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는 곧 제주 제2공항 건설 개시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 파괴를 앞당기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예산을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마사회와 조교사협회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마사회가 조교사협회가 임시 대체 인력을 고용해 마필관리사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단체 협약을 준수하고 임금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순서를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본인 또는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권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6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112 신고가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112 신고는 2만 5천여 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